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교재는요, 74페이지 볼게요. 3장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중요하고요.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돼요. 다만 특성 부분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동산 특성은 학교는 전체 용어를 전부 다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절대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부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요. 자, 1월, 3월, 5월 계속 보게 되면요. 하나씩 다 이해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끄집어낸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자, 박스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특성 크게 두 가지예요.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인데요. 그러면 건물의 특성은 딱 한 번 나왔으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토지 특성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특성이 되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인데요. 먼저 자연적 특성은 자연 그대로 지니고 있는 특징이 되고요.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바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특성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연적 특성은 항목이 9개입니다. 그러면 5번까지만 구분하시고요. 5번까지만 공부하시고요. 6번 이하는 버리도록 하세요. 시험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5번까지인데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첫 자만 동그라미 합니다. 부동성 부자, 부정성 부자, 영속성 영자, 개별성 개자 여기까지요. 첫 자를 체크하니까 어떻게 읽죠? 부부 연계죠. 자, 부부가 둘 다 어리고 동안이래요. 그러니까 부부 연계처럼 보이는데요. 부부 연계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인접성입니다. 부부 연계 네 가지가 대다수 학자가 인정을 하고요. 다음에 인접성은 특정 소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연계를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항목이 5번까지인데요. 3번까지만 구분하시고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 용도의 다양성 첫자 용 동그라미, 두 번째 병합 분할의 가능성 첫자 병 동그라미, 3번은요 위치의 가변성이 있죠. 가변성에서 가짜 동그라미 합치니까 용병가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 다음에 인문적 특성 용병가 여기까지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자, 종류 이렇게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요. 부동산 특성은요. 자연적 특성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인문적 특성이 중요할까요? 시험은요. 둘 다 중요합니다. 예. 자,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요. 먼저 토지의 자연적 특성입니다. 지금부터 부부 연계하고요. 인접성을 보겠는데요. 그러면 부부 연계 중에서는 특히 부부가 중요해요. 즉 부동성과 부정성이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자, 부동성입니다. 다른 말로 위치의 고정성이죠. 부동성은요.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특징을 말합니다. 그러면 2번 발생 특징 내려가면요. 관련 특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기업번부터 다음 페이지 보시면 키역번까지요. 항목이 머리 10개가 훨씬 넘어갑니다. 이게 학교는 전체를 전부 다 끄집어낸 거예요. 오늘 전부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요. 먼저 체크합니다. 두 번째 니은번 보시면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국지화 밑줄. 단어 꼭 알아야 되고요. 이어서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의 필요성 밑줄입니다. 지역분석의 필요성 밑줄. 디귿번 내려가죠.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밑줄 하세요. 외부효과 발생 밑줄. 외부효과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첫 줄 보시면 미음번이 있죠. 활동과 현상이 지역적으로 특화되면서 세분화된 밑줄입니다. 부분시장 밑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중요한 단어가 4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국지화, 두 번째 지역분석, 세 번째 외부효과죠. 네 번째 부분시장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단어가 3개 나와요. 부동성, 인접성, 지역성은요, 절대 한 묶음입니다. 따로 보시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대상 토지가 있어요. 얘는 절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성입니다. 그럼 항상 이웃한 토지와 인접해 있죠. 얘가 바로 인접성입니다. 자, 이들 간에는 별개의 관계가 아니고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관계, 보완관계, 협동관계, 대치관계, 경쟁관계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인접해 있더라. 인접성이 점점점 확대가 되면요. 나아가서는 하나의 큰 지역을 이루게 됩니다. 얘가 바로 지역성입니다. 그러면 여기 길동 역세권 지역과 자 앞에 강동 역세권은 서로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고요. 경제적 위치가 달라지고 행정적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부동성 때문에 인접성이 나타나게 되고 인접성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하나의 큰 지역을 이루게 됩니다. 결론. 부동성 때문에 어디까지? 결국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동성 하게 되면 항상 지역성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성과 똑같은 말이 바로 국지성입니다. 자, 그러면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국지성 나왔잖아요. 얘가 바로 지역화시킨대요. 지역성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특히 부동산은요, 이 지역성 또는 지역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서울과 지방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대전의 25평 아파트는 약 2억 원대 합니다. 2억. 그럼 똑같은 25평 아파트가 서울의 강남에는요, 약 10억 정도 하죠. 똑같은 평수 아파트가 대전은 2억이다. 강남은 10억이다. 무슨 차이? 지역 차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특성, 지역 차이를 잘 분석하자. 얘가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성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요. 몇 가지? 3가지죠. 따라서 첫 번째, 지역 분석이니까 제목 그대로 1순위가 바로 지역성입니다. 지역은 왜 나타납니까? 인접해 있으니까. 얘가 바로 2순위, 2등이 되고요. 왜 인접해 있죠? 근본적으로 부동성 때문이다. 얘가 3순위가 돼요. 따라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해하게 되면 단순하게 부동성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아주 논리적으로 1순위가 지역성, 2순위가 인접성, 3순위가 부동성 때문이다 라고 연결하시면 돼요. 자, 반복하고 또 확인해 볼게요. 지역 분석은요. 1순위가 뭐? 지역성, 2순위가 인접성, 3순위가 부동성입니다. 그러면 과거 시험은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에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물었습니다. 질문 5개죠. 정확히 6회 때 나온 걸로 기억나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2번 지문에서 부동성이 나와요. 정답이 될 수가 있죠. 5번 지문에서 연결성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연결성이 다른 말로 인접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교재 보니까 단순 암기했죠. 지역 분석은 바로 부동성이라면서 2번을 답을 다 체크했거든요. 이게 함정입니다. 왜요? 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은요. 1순위, 2순위, 3순위 가까운 게 더 답이 됩니다. 그럼 정답 뭐가 된다? 인접성.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니까 틀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이어서 국지성이 반영된 시장, 이런 시장을
그대로 국지적 시장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국지적 시장은 다른 말로 지역적 시장. 이것을 똑같은 말로 이꼴 부분 시장입니다. 그러면 부분 시장은 바로 시장의 세분화를 말해요. 시장의 세분화가 나타나면 바로 부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들었듯이 부동산은요. 같은 평수 아파트라도 대전은 2억이고요. 강남은 10억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역적으로 시장이 세분화되고 가격이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결론, 부동산 시장은 가격은 지역적으로 달라진다. 지역적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부분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세분화되면요. 부분 시장인데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고요. 여기다가 동산 집어넣죠. 만약 동산은요. 가격이 세분화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산도요. 가격이 세분화되면 얼마든지 부분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매일 쓰는 휴대폰이 있죠. 요금이 동일 요금이 아니잖아요. 정액제가 바로 5만 원대도 있고 3만 원대도 있고 학생요금도 있고요. 효도폰도 있고 알뜰폰도 있고요. 이렇게 가격이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분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것도 있죠. 다 보신 분 아시죠? 바로 KTX죠. 얘도 동일한 요금체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2호실, 3호실, 4호실, 5호실은요. 특석입니다. 요금이 많이 비싸요. 자, 6호부터 쭉 넘어서 16호석 이만큼은요. 일반석이다. 요금이 조금 싸고요. 17호, 18호석은요. 자유석이죠. 요금이 조금 더 싸요. 과거는요. 이 1호석이 무엇일까요? 과거에는요. 요즘은 아닌데. 얘가요. 바로 영화관요. 시네마관. 여기 딱 타면요. 서울서 부산 갈 때까지 중간에 요거 이 화면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 순반량, 역방량 이렇게 이제 영화 한 프로 아주 재밌게 보게 되면 부산까지 도착하거든요. 근데 얘가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것도 이제 일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석, 특석, 그다음에 자유석이다. 다 요금 체계가 달라진다. 이것도 부분시장입니다. 결론, 부동산은요. 시장이 세분화되는데 어떻게 지역적으로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부분시장입니다. 까지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결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부동성 때문에 무엇이 나타난다? 지역성입니다. 따라서 활동과 현상이 국지화되고요. 따라서 이 지역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요. 부동산 가격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된다. 바로 부분성이다. 모두가 부동성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어가 하나만 남았죠.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역시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외부 효과는 쉬운 말로 인근 효과다. 여기서 외부 효과가 되면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두 가지인데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얘는 정책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요. 여기서 외부 효과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정의 외부 효과.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대상 토지는 부동성이다. 절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인접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전철 여기 들었으니까 동네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지겠죠. 얘가 바로 정의 외부효과입니다. 전철 여기 아니고 옆에 낙골 땅이 들었으면 동네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지죠. 얘가 바로 마이너스 부배 외부 효과입니다. 따라서 인접한 시설물에 따라서 자, 그 지역은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얘가 바로 인근 효과,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를 똑같은 말로 외부 경제 이렇게 불러요. 부의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외부 경제를 영어로 빈피 현상이다. 같은 말이 되고요. 외부 불경제를 빈피가 아니고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빈피와 님비를 해석해요. 모두가 약으니까요. 첫자 피 하게 되면 플리즈 제발 무엇을 해달래요. In my front yard 즉 우리 집 앞마당입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제발 전철역 만들어주고 백화점 지어주고요. 시청 옮겨주면요. 동네가 좋아지겠죠.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자, 정반대가 바로 님비 현상이고요. 그럼 님비하게 되면 첫자 not 하지 말래요. 무엇을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에 하지 말래요. 무엇을 자 낙골 땅 짓지 말고요. 서리기 매립장 짓지 말래 말입니다. 왜? 동네가 나빠지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외부 효과 하게 되면 항상 이유가 두 가지다.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인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왜? 부동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근 환경 영향을 받으니까 주된 이유가 바로 부동성과도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이유, 부동성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면 자 전체가 좋아지니까 정의 외부 효과, 전체가 나빠지면 부의 외부 효과다.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학원도요. 항상 지역 특성이 있어요. 자, 서울에 저희 학원하고요. 대전에 둔산동에 학원이 있다. 또는 대구에 학원이 있다. 지역마다 학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좋은 학원 분위기도 있고요. 정반대로 나쁜 분위기도 있다. 물론 저희 학원은요.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예. 너무나 집중을 잘 하시면서 서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잘 듣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중에서 어느 한 분의 휴대폰 벨소리가 띠리리 울려버립니다. 분위기 팍 깨버리죠.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부의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자,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 휴대폰 벨소리는 특별히 조심하세요. 벨소리 울렸다. 내만 좋은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다른 모두가 피해를 보니까요. 이런 경우가 바로 외부 불경제가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휴대폰 벨소리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또 벨소리 올렸다면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전부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모두가 협조를 해줘요. 만약 어느 한 사람의 벨소리가 울렸다면 모두가 그 사람만 빼꼼히 쳐다보세요. 다 같이. 빼꼼히 쳐다보면 속으로 외부 불경자세요. 욕이죠, 그죠? 예. 절대 욕 얻어먹으면 안 돼요. 자, 휴대폰 벨소리 특별히 관리 잘 해주시고요. 자, 따라서 자 핵심으로 다 나왔습니다. 부동성 때문에 지역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활동과 현상은 국지화되고, 따라서 지역이 중요하다. 지역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역적으로 가격이 세분화된다. 부분 시장. 그리고 또 외부 효과를 발생한다. 해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요. 분석을 거의 확실히 아신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첫 번째 기억번입니다.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면서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이유가 된대요.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한다 하는 것은요, 동산은 움직이죠. 이동성입니다. 부동산은 비동성이죠. 그래서 못 움직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공시 방법이 달라집니다. 동산은 이동성 때문에 그 공시 방법이 점유가 돼요, 등기가 돼요. 점유.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그 공시 방법은 점유가 된다, 등기가 된다, 등기가 된다. 이렇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경우에 등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입니다. 까지를 연결하시고요. 다음에 리얼번입니다. 부동성 때문에 활동을 임장활동 밑줄, 정보활동 밑줄,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부동성 때문인데요. 그러면 임장활동이 말이 어려면요, 부동산의 위치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즉 현장활동이죠. 임장활동이 필요하다.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요, 나중에 합격을 하시고요, 실무하시면요, 이 임장을 많이 나가야 됩니다. 보통 실무하면요, 임장활동 표를 잘 안 쓰죠. 무슨 품 하죠? 무슨 품? 발품. 예. 그래서 실무하면요, 발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 발품을 많이 하는 만큼 전문가가 되고요, 돈 많이 버시더라고요. 발품하게 되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5년째 따로 교양 사이트 이런데요, 1년치가 부가세 포함해서 44만 원 들어가요. 그 유명한 삼성그룹이 있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이 세리프로라고요. 그냥 인터넷 검색하시면요, 세리프로 하게 되면요, 홈피가 떠요. 여기서는 전문가정 빼고요, 그러니까 인문, 철학, 역사, 경제 모든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수록하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5년째 듣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약 5,500강 정도요. 양 엄청납니다. 다만 여기서 강의는요, 지금 저희 강의는 주로 이제 50분 정도 수업하잖아요. 근데 이 강의는요, 1강마다 30분도 아니고 50분도 아니고 약 7분, 8분 정도. 짧아요. 부담이 없어요. 예를 들면 북 리뷰라는 그 파트를 찾아가면요, 이 북 리뷰하는 쪽이 주로 신간이 쪽 교재 책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은 책이 나면요, 이 책 한 권을 7분, 8분 동안에 엑기스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 요거 들으면요, 책 한 권 읽는 효과하고 거의 막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강? 5,500강요. 엄청 많습니다. 예.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들었던 내용들이 많이 떠올라요. 강의도 많이 써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 과정에서 요 사례가 기억납니다. 어느 대기업에 임원이 있어요. 물론 처음은요, 신입사원입니다. 50이 훨씬 넘어서 임원까지 됐습니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신입사원 당시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사람은요, 부인하고요, 주말만 되면 서울에서요, 경기도시요, 외곽지, 군데군데 나들이 갑니다. 나들이 가요. 쉬운 말로 발품이죠. 현장 가잖아요. 나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마다 나들이 가는데 애를 낳고도요, 계속 나들이 갑니다. 처음에는요, 외곽지에 나들이만 갔는데 자꾸 가니까 이제 동네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 경치가 넓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여기 이제 땅이 매물이 나왔어요. 동네가 좋은데 땅이 싸게 나왔네. 하면 중개사무소에서 물어봅니다. 이 땅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요. 전문가도 아닌데. 또 계속 나들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땅은요, 물어보기도 하지만은요, 이거 싸니까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을 사잖아요. 여기서도 땅 사고요.
여기서도 사고요. 나들이 갔어요. 예. 전문가도 아닌데 자꾸 가다 보니까 나들이 가면서 이제 땅을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어느새 임원되니까 수도권에 막 땅이 막 여기저기 다 산 거예요. 이걸로 인생 끝났습니다. 땅값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무엇 하나 때문에? 발품 하나 때문에. 나들이 가서 자 가족끼리 화목이 지죠. 땅을 사니까 또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예. 이거 하나만이 뭐 바로 성공이 되었고 성공 인생입니다. 예. 바로 발품에 기록합니다. 예. 발품 많이 다녀야 됩니다. 요즘은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발품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한 개 더 추가됩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사물인터넷, 뭐 로봇 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제는 손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학교 하시면요. 이제는 손품을 특별히 신경 쓰세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쯤은요. 학교 가시면 사무실 놀러 갑니다. 실무를 잘해요.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발품보다 손품을 더 잘합니다. 요거 있죠, 그죠? 클릭을 잘해도 손품요. 아시겠어요? 예. 요즘은요, 굳이 멀리 안 나가도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하면 하면요. 등기부 끊을 수 있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또는 건축물 대응 다 볼 수 있잖아요. 열람이 가능하고 또 이를 통해서 자 현장 안 가보고도 미리 로드뷰 또는 위성지도 꼼꼼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검색 잘하면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어주겠어요. 결론 뭡니까? 얘는요. 현장 가자 뭐 임장활동. 얘는요. 정보를 얻자 정보활동. 그래서 학교 가신 분들이 하나같이 얘를 잘하더라. 돈 잘 벌어요. 절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얘랑 거리가 멀어 하시면 안 돼요. 시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갔더니요. 사무실에 소파 같습니다. 상담 테이블이 있죠. 그러면 항상 옆에는요. 벽걸이 TV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소개하면요. 유선 마우스 가지고 클릭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소개하면요. 무선 마우스 가지고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아파트 사러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변이 상권이 이렇습니다. 화면에 다 보여주거든요. 다시 또 클릭합니다. 미리 사진 다 찍어서 저장시켜 놨거든요. USB에다가요. 그러면 클릭하니까 여기가 아파트 입구입니다. 입구가 나와요. 또 클릭하면 자 원하는 101동이 나왔습니다. 또 클릭합니다. 자 입구 들어갑니다. 보이거든요. 또 클릭. 자 10층에 자 아파트가 보입니다. 클릭 문이 열려요. 큰 방이고 거실이고 클릭하니까 전부 다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중계를 한대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무실은요 말로 해요. 자 아파트가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렇잖아요. 차별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품을 잘 팔게 되면요. 자 그만큼 뭐 중개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 발품도 많이 파시고요. 특히 손품을 절대 게을리하지 마세요. 모두가 부동성 때문이죠. 자 그러면요 부동산이 되면요 이 정도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업번 이하 부분은요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요. 자 부동산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에 바로 2번 내려가죠. 부정성입니다. 부정성은요 토지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땅은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증가 못 시킨다. 부정성입니다. 부정성이 나왔다면요 이런 문장 떠올려볼까요? 짧은 문장이에요. 자, 부정성이 예외는 없다 하게 되면요. O겠어요? X겠어요? 예,
X 하시면 안 돼요. 예. 부동산의 얘는 없다. 얘가 바로 맞는 말입니다. 땅은 증가시킬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성 얘는 없습니다. 그럼 조금 바꿔볼게요. 부정성의 예배가 없는데 여기다가요. 반드시 없다. 절대로 없다. 반드시 없다게 되면요. O입니까? X입니까? X 수하면 안 돼요. 역시 O입니다. 자, 기억납니까? 지구 전체 덩어리는요.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증가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혹자는요. 혹시 예배가 이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배하게 되면 자 수면 매립 있잖아요. 여기 반문하게 됩니다. 수면 매립.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자 수면 매립은 부동산이 증가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죠. 지난주에요. 토지 경제학은요. 땅도 부동산, 강도 부동산, 바다도 부동산 자원이다. 그러니까 같은 자원이 바다에서 땅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얘가 뭐라고 했죠? 토지 이용 전환입니다. 따라서 수면 매립은 부동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바다에서 땅으로 토지 이용, 용도가 바뀌었죠? 토지 이용 전환에 불과합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수면 매립은 부동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얘가 다른 말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수면 매립은 물리적 공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제적 공급이 늘어난 것입니다. 요 부분이 잘 나옵니다. 따라서 결론 토지는 절대로 증가시킬 수 없다. 다만 수면 매립은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아니라 용도를 바꿨죠. 경제적 공급 증가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 지문이 의부터 볼까요? 의를 보시면 두 번째 줄 봅니다. 밑줄 하세요. 수면 매립이나 택지 조성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아니라 토지 이용 전환 측면에서 경제적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문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부정성요.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 경제학은요. 재화의 순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자유재가 있어요. 다음에 경제재가 있습니다. 먼저 자유재는 존재량이 무한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무한하잖아요. 또 바깥에 나가면요. 햇볕제죠. 햇볕. 바로 무한합니다. 자유재입니다. 이런 자유재는 양이 무한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없어요. 희소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재가 되고요. 반면에 경제재는 존재량이 한정이 되었죠. 존재량 자원이 유한하다. 이렇게 한정된 자원은 희소 가치를 갖게 됩니다. 희소성이 있는 만큼 그만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분필을 들고 있어요. 얘는 뭡니까? 존재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다만 흔해 빠졌으니까 희소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만큼 얘는요 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럼 분필이 아니고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얘는요 굉장히 귀하잖아요. 아주 희소 가치가 높아요. 그만큼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요 일반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 모든 재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경제학은 자유재화는 거리가 멀어요. 바로 경제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경제적으로는 자원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의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자, 동네 홈플러스 있죠. 들어가면요. 이 상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물론 유한한 잔입니다.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 돈이 10만 원밖에 없대요. 10만 원 갖고 그 많은 걸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라서 사야 됩니다. 어떤 문제? 선택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때 10만 원 갖고 뭘 살까? 이때 선택 기준입니다. 선택 기준은 바로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경제성 하게 되면 잘 아시죠? 바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자.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론, 일반 경제가 무엇을 연구하는 것이다? 바로 경제성,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동산과 연결하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요, 자유재입니까? 경제재입니까? 당연히 경제재.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학입니다. 부동산 학은요, 인간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하게 되면요, 절대적으로 존재량이 유한합니다. 유한한 자원입니다. 얘가 바로 뭐냐? 바로 부정성입니다. 토지는 절대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소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땅가 몇 천만씩 하잖아요. 희소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희소가치가 높은 만큼 땅값 비싸다. 우리나라에서 땅값 가장 비싼 지역이 어디죠? 명동. 자, 그러면 메인상가 입구 쪽이야. 네이처 리퍼블릭 가게 있잖아요. 화장품 가게. 걔가 공시가 최고로 비싸요. 얼마냐면요, 제곱미터당 약 2억입니다. 2억. 왜?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땅이 어디 있을까요? 싼 땅. 저기 전라도 내려가요. 진도 들어보세요. 진도. 진도에 옥도라고 해서 섬이 있어요. 그 섬은요, 공시지가가요, 제곱미터당 990원 합니다. 1,000원도 안 돼요. 무인도니까 그만큼 희소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희소성입니다. 어쨌건 토지는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그만큼 자원이 한정이 되었어요. 유한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선택의 문제가 생겨요. 선택. 이때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 필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은요, 더 이상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주택을 지을까, 상가를 지을까, 공장을 지을까, 용도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다시 자연적 특성을 놓고 본다면 부부 연계 중에서 부정성은 자연적으로 절대 증가 못 시키지만, 그러나 인간이 얘를 이용할 적에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문적 관점에서 인간이 이용하니까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니까 어떤 용도를 선택할까? 바로 선택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성 원칙이 아니고 최유효 사용 원칙입니다.
줄여서 제3지. 그래서 일반 경제학은요, 경제성을 연구하지만은요, 부동산은 궁극적으로 항상 최사를 하자. 이것이 바로 선택 기준 원칙입니다. 그러면 부정성은 토지를 절대 증가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를 똑같은 말로 바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물리적 공급 이꼴 부정성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경제적 공급 이꼴 용도적 공급,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부정성은 물리적 공급, 용도의 다양성은요, 경제적 공급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토지를 절대 증가 못 시키니까 언제나 토지가 부족합니다.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토지는요, 일반 동산보다 공익 개념이 강해요. 다른 말로 사회성과 공공성이 아주 높은 제어가 됩니다. 공익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요즘 규제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토지의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바로 토지 공개입니다. 따라서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어떤 특성 때문에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은요, 11회 때요. 이것의 근거가 뭡니까? 1번, 2번, 3번, 4번 정답 부정성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부정성을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교재 볼게요. 자, 2번 파생 특징 내려갑니다. 기업번 꼭 알아야 됩니다. 한 줄 밑줄 아세요.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생산비를 투입해서 땅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니은번 내려가죠.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줄 아세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 밑줄. 그러나 밑줄 아닙니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밑줄 아시고요. 이때 경제적 공급하게 되면 바로 오른쪽에 작은 색칠 네모 있죠. 개념 정리. 제목이 뭡니까? 토지의 경제적 공급. 이건 꼭 읽어보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에 디귿번 내려가죠.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토지의 공급 곡선이 부정성 때문에 수직이 되므로 토지의 균형 가격은 형성되지 않게 한다 밑줄. 자, 부정성은 토지의 공급을 수직으로 만든대요. 그럼 수직을 그려볼까요? 자, 이 그래프는요, 오늘 끝 시간도 보고 다음 주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세로축은 가격, 프라이스, P가 되고, 가로축은 수량, Q, 퀀터티가 돼요. 이 관계에서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만든대. 이 수직이 바로 부정성입니다. 자, 이 말은요. 자, 이만큼 땅을 강남 집어넣자. 강남의 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증가 못 시키죠. 그래서 수량은요, 이만큼 언제나 한정이 되어 있고요. 강남의 땅은 절대로 이 이상 증가 못 시킨다. 증가 못 시키니까 항상 수직이 됩니다. 증가 못 시킨다. 아무리 강남의 땅값이 올라가고요. 생산비를 투입한다고 치더라도 양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해서 부정성은 언제나 공급이 수직이 됩니다. 여기까지를 이해하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 페이지 리얼본 보게 되면 밑줄 아세요. 희소성의 근거 밑줄. 부정성은 희소성을 의미하고요. 미음번과 비읍번 묶어주고요. 자, 미음번은요. 토지 문제, 부족 문제 밑줄. 그래서 절대 토지 부족 문제를 불러일으키니까 토지가 부족하면요. 나아가서는 밑줄입니다. 지가 상승 원인 밑줄. 지가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요. 비읍번. 공익 개념이 강하죠. 따라서 토지 이용의 밑줄입니다. 사회성, 공공성 밑줄. 이것이 높아지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가장 강력한 규제 밑줄입니다. 토지 공개념 도입의 근거 밑줄. 공개념의 근거를 지시합니다. 이어서 2형번요. 부정성은 토지를 밑줄 하세요. 집약적 이용 밑줄. 집약적 이용에다가 여백이 많죠. 괄호 적어줍니다. 경제적 공급 적어주고 집약적 이용은요. 경제적 공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부정성. 증가 못 시키는 여기다가 2층 건물을 짓지 말고요. 2층 말고 10층 빌딩을 짓자. 그러니까 땅은 그대로인데요. 이만큼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얘가 뭡니까? 집약적 이용.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따라서 집약적 이용은요. 그만큼 경제적 공급을 의미합니다. 자, 이상 부동성과 부정성 설명을 모두 드렸고요. 부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걸어서 한번 영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